안녕하세요, 바보북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들었어요.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고 생활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제가 최근에 너무 재미있게 읽은 책들이 있어서 그 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지친 일상을 잊고 따스하고 포근한 동화 같은 세계에 푹 빠져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바로 윌북 출판사에서 나온 걸 클래식 컬렉션 두 번째 시리즈. 루이스 캐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진 웹스터 키다리 아저씨,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비밀의 화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이 책들을 읽으셨나요? 저는 사실 책으로 읽은 기억보다는 만화로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원작으로 읽으면서 참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게 이렇게 재밌는 작품이었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정말 너무 재미있게 푹 빠져서 읽었습니다. 이번 걸 클래식 두 번째 시리즈는 오이뮤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표지 디자인을 사용했는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저번에 걸 클래식 컬렉션 1도 표지가 너무 예뻤는데 이번에는 파스텔 톤의 금박 글씨로 제목이 쓰여 있고 깔끔하게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뻐서 책장에 꽂아두기만 해도 흐뭇해질 그런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속지에 디어라고 되어 있고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물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양장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좋은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걸 클래식 첫 번째 시리즈를 받았을 때 눈에 띄는 점은 번역이었는데요. 걸 클래식 두 번째 시리즈 또한 번역 단계부터 공을 들였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기존의 고전 번역에서는 남녀가 대화를 나눌 때 여성들만 존대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점을 피하려고 했고 하녀라는 표현도 하인으로 바꾸는 등 주체적인 현대 여성의 언어로 번역했다고 해요. 또한 비밀의 화원에 나오는 헌치백이라는 단어를 꼽추가 아니라 곱사등이로, 불구의 몸이 아니라 몸이 온전치 않다, 벙어리 장갑은 엄지 장갑으로 번역하는 등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어가 등장하는 경우 순화하여 번역했다고 합니다.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이나 빨강머리 앤 같은 작품과 결이 비슷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읽으면서 행복해지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책들이었는데요. 한 권씩 소개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책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루이스 캐럴은 사실 필명이고 그의 본명은 찰스 러드위치 도지슨입니다. 루이스 캐럴은 영국 채셔 지방의 성직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주 엄격한 규칙으로 정한 일상을 고집스럽게 반복하면서 살면서 모든 일상을 기록해 편지를 주고받아 약 9만 9천 통의 편지를 보관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루이스 캐럴은 작품 속 기발한 이야기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말장난과 인형극, 게임을 좋아했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게임과 퍼즐을 고안했다고 해요. 루이스 캐럴이 옥스퍼드 크라이스처치에서 수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헨리 리델이 새로운 학장으로 부임했는데요. 루이스 캐럴은 헨리 리델의 어린 딸들과 특별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1982년 루이스 캐럴은 헨리 리델의 딸 로리나, 앨리스, 에디스와 친구 더크워스와 함께 템스강으로 소풍을 나갔다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어요. 이야기를 들은 앨리스가 책으로 써달라고 부탁하자 루이스 캐럴은 집에 돌아가 밤새 글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당시 교훈적인 다른 동화들과 달리 유머와 모험이 가득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즉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환상적인 모험과 기발한 말장난, 영국 어린이들이 불러온 옛 노래들이 잘 녹아들어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고 인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곳곳에서 사회를 풍자하고 있어 어른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추천의 글 앨리스를 위한 기도는 이다혜 작가님이 써주셨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른들의 말을 배우고 세계를 파악해 나간다. 알 것 같지만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세계에서 앨리스는 계속 모험을 이어나간다. 이상한 나라는 우리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익히고 적응해야 했던 어른의 세계 그 자체일 것이며 이 세계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고 뜻이 다른 것들을 같다고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책을 읽는 어른들은 알아차리게 된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눈다. 그 사이에서 오직 아이들만이 뜻이 통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낸다. 혹은 자신이 정말 인지한 것 그 자체를 숙고할 줄 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책은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나는 어른이 되어 키다리 아저씨를 다시 읽고 나서야 내 안의 주디가 바로 아직 살피지 못한 마음속 내면 아이임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시절, 제발 누구 한 사람만 내 곁에 있어주기를 꿈꾸던 순간, 그 시절로 돌아가서 꼭 한 번 안아주고 싶은 우리 안에 아직 자라지 못한 아이. 상처 입어 눈물 흘리는 순간에도 기댈 곳이 없어 편안한 자세로 마음껏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는 아이. 그것이 우리 안의 내면 아이이다. 몸은 다 자랐지만 여전히 자라지 못한 우리 안의 서글픈 내면 아이를 다독이고 보살필 수 있는 힘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 아직 무한한 보살핌과 조건 없는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내면 아이가 살고 있다. 그 외로운 내면 아이의 아픔을 다독일 수 있는 우리 안의 키다리 아저씨. 마음이 한없이 따스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면의 키다리 아저씨가 필요한 순간, 나는 키다리 아저씨를 펼쳐보며 우리에게 절실한 사랑과 돌봄의 에너지를 발견한다. 정여울 작가님의 추천의 글 대답 없는 편지를 기다리는 보살피지 못한 마음속 내면 아이 주디에게 중에서 일부를 읽어보았어요. 키다리 아저씨는 미국의 소설가 진 웹스터가 1912년에 발표한 소설인데요.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던 주디가 후원자인 키다리 아저씨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는 조건으로 대학교 진학을 후원받는 내용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렴풋이 읽었던 이야기로는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른이 되어 원작을 읽어보니 주디가 성장하면서 여성의 참정권, 독립, 사회참여 등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 인생과 삶에 대한 철학을 다져나가는 것들도 함께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살면서 인격이 필요한 때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아니에요. 위기에 대처하고 치명적인 비극에 용감하게 맞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 사소한 위기를 만날 때 웃어 넘기려면 그때야말로 기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함양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인격이에요. 인생이란 가능한 한 능숙하고 공정하게 참여하는 게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지더라도 어깨를 으쓱하고 웃어 넘길 거예요. 이겨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은 행복으로 가득하고 돌아볼 곳은 많고 많아요. 찾아오는 그 행복을 받아들이려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에요. 비밀은 유연한 태도예요. 정말 중요한 건 커다란 기쁨이 아니에요.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행복의 진정한 비결을 발견했어요, 아저씨. 그건 현재 속에 사는 거예요. 과거를 끝없이 후회하거나 미래를 고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값지게 사는 거예요. 농사와 비슷해요. 조박농업을 할 수도 있고 집약농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앞으로 집약적인 삶을 살 거예요.
매 순간을 즐길 것이고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경주할 뿐이죠. 지평선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 애쓰고 있어요. 맹렬하게 달려가느라 숨이 차서 헐떡이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있는 아름답고 평온한 시골 풍경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늙고 지쳤다는 사실과 목표에 이르렀건 그렇지 않았건 별 상관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위대한 작가가 되지 못할지라도 길가에 앉아 작은 행복을 많이 쌓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이런 철학자로 성장해 갈 줄 상상이나 하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키다리 아저씨가 이렇게 재미있다고 나한테만 안 알려주고 혼자 읽은 사람 대체 누구냐고 할 정도로 정말 푹 빠져서 읽었는데요. 주디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작가로 커나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즐거웠지만 중간중간 삽입된 주디의 그림들도 너무 귀엽고 무엇보다 주디의 유머 때문에 현실 웃음이 터진 적도 정말 많았어요. 작품에 살짝 가미된 로맨스를 보는 것도 쏠쏠했고요. 빨강머리 앤에서 앤과 길버트의 우정, 로맨스의 정도라서 로맨스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일이 많이 지쳤을 때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책장을 펼치는 순간 주디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서 미소를 지으며 읽을 수 있어서 읽는 내내 참 행복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책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입니다. 비밀의 화원을 쓴 작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강인하고 재능과 개성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글을 써서 부유하고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이 살았던 시대에는 여자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랜시스처럼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문과 잡지가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를 썼다고 해요. 프랜시스는 정원을 가꾸고 식물을 키우는 일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동화들은 따뜻하고 감성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비밀의 화원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세 권 중 가장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첫 장을 펼친 이후 손에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이야기 속에 풍덩 빠져서 단숨에 읽어 내려갔어요. 이 책은 인도에서 살던 영국인 소녀 메리가 부모님의 죽음을 계기로 영국의 귀족인 고모부 댁에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신비한 비밀의 정원. 100개가 넘는 방이 있는 대저택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흐느끼는 울음소리처럼 모험적인 요소와 더불어 모든 동물들과 친구가 되는 디콘, 상냥하고 지혜로운 디콘의 어머니 수잔, 괴팍하지만 마음씨 따뜻한 벤 등 사랑스럽고 따스한 인물들, 울새, 다람쥐, 아기 양 등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싱그럽고 다채로운 식물들과 자연에 대한 묘사, 마지막으로 선한 의지가 이끌어내는 변화가 함께 어우러져 책을 읽는 내내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들판에 누워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기분 좋아지는 음악을 듣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포근해지고 정말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해두었던 메모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건 처음에 메리에 대한 메모를 해놨었는데요. 오만하고 불손하고 재수없음. 처음에 나온 메리의 모습은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메리가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보이는 밝은 모습. 그 다음에는 메리와 비밀의 정원을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원이 방치된 것처럼 메리도 자신이 방치되었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콜린이 마법이라고 부르는 게 결국 선한 의지로 인한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고 컬러풀한 장면 묘사들이 책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몇몇 장면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리가 10년 동안 잠겨 있었던 비밀의 정원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메리는 무성한 잎사귀 아래로 두 손을 넣어 잡아뜯고 옆으로 헤치기 시작했다. 덩굴이 두껍게 담장을 뒤덮기는 했어도 대체로 축 늘어져 흔들거리는 커튼 같았다. 물론 일부는 나무와 새에 들러붙어 있었다. 메리는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어 심장이 콩콩 뛰고 손까지 살짝 떨렸다. 울새는 여전히 제잘거리듯 노래를 부르고 메리만큼 흥분이 된다는 듯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거렸다. 여자아이가 손대고 있는 쇠로 된 저 네모난 것은 무엇이고 여자아이 손가락들이 저 안에서 찾아낸 구멍은 뭘까? 그것은 1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의 열쇠 구멍이었다. 메리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꺼냈다. 열쇠를 살펴보니 구멍에 딱 맞을 게 분명했다. 메리는 열쇠를 구멍에 끼우고 돌렸다. 양손으로 해야 할 정도로 버거웠지만 열쇠는 잘 돌아갔다. 마침내 메리는 숨을 깊게 쉬고 고개를 돌려 혹시 누가 오지 않는지 깊게 뻗은 산책로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메리는 다시 숨을 길게 쉬었다.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 메리는 커튼처럼 치렁거리는 덩굴을 잡아서 옆으로 치우고 문을 밀어 천천히 열었다. 아주 천천히. 잠시 후 메리는 문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문을 꼭 닫았다. 그리고 문에 기대서서 흥분과 경이로움과 환희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돌아보았다. 메리는 비밀의 정원 안에 들어와 있었다. 다음은 메리가 병상에 누워있던 콜린에게 비밀의 정원을 보여주는 장면을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자연 묘사가 눈에 띄는 대목이라 읽으면서 정원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디콘, 콜린을 밀어 넣어. 얼른 밀어 넣어. 그러자 디콘이 흔들림 없이 든든하고 절묘하게 휠체어를 문 안으로 밀었다. 콜린은 기쁨으로 숨을 헐떡이면서도 쿠션을 댄 등받이 쪽으로 몸을 기댔다. 그리고 양손으로 눈을 가린 채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모두 담장 안으로 들어오고 마법처럼 휠체어가 멈춰서고 문이 꼭 닫히고 나서야 콜린은 양손을 내리고 디콘과 메리가 한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고 또 둘러보았다. 부드러운 작은 이파리들로 만들어진 꽤 짙은 녹색 베일이 담장과 땅과 나무들과 그네처럼 늘어진 장가지들과 덩굴손들 위를 기어가듯 뒤덮고 있었다. 나무 아래 풀밭과 벽감 안의 회색 화병들은 물론 여기저기 사방에 황금색과 보라색, 흰색이 물보라 튀듯 흩뿌려져 있었다. 콜린의 머리 위 나무들은 분홍색과 흰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사방에서 날개가 퍼덕거리는 소리와 희미하고 달콤한 피리 소리들과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방에 향기가 진동했다. 애정을 담아 얼굴을 어루만지는 손길처럼 콜린의 얼굴로 떨어지는 햇살은 따사로웠다. 메리와 디코는 경이로운 기분에 사로잡혀 콜린을 바라보았다. 콜린은 평소와 너무 다르고 낯설어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온몸이 분홍색으로 물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평소 상아빛이었던 얼굴과 목덜미, 양손까지 전부 다 말이다. 마지막으로 정여울 작가님의 추천의 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의 빛을 선물하다 중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또한 메리의 정원에서 잃어버린다.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를 발견한다. 버려진 비밀 정원은 어쩌면 어른들의 잃어버린 가능성이 아니었을까? 잃어버린 순수, 잊고 있던 꿈들, 오래전 난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했던 희망들, 그 버려진 꿈의 씨앗들이 아직 우리 마음속 비밀 정원에서 간절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대로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며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한다면 언제든 자랄 수 있는 우리 마음속 버려진 꿈의 씨앗을 만나보는 시간. 그것이 내게는 문학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비밀의 화원처럼 소담스러운 문학 작품을 만나는 시간이다.
많이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따스하고 포근한 힐링의 세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어렸을 때 재미있게 읽었던 동화, 추억으로만 간직했던 고전을 어른이 된 지금의 나에게 선물하여 한동안 잊고 있었던 순수함과 상상력을 다시 경험해보고 그때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며 따뜻한 위안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책 소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은 책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